본래라면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측 센터백이 잡아주는 게 맞지만 얘가 지금 작은 정우영을 잡느라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우풀백 입장에선 아예 황희찬만 전담해서 잡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저번 브라질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모로 달라진 점들이 있었던 점과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점이 흥미로운 경기였어요. 일단 칠레전은 라인업도 라인업인데 브라질전과 형태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브라질전에선 정우영을 홀딩으로 둔 4-3-3에 가까웠지만 이번 칠레전에선 황인범이 기본적으로 정우영과 비슷한 라인에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정우영, 편의를 위해서 이후 작은 정우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작은 정우영이 위치했는데 저는 공미 자리에 놨지만 워낙 활동폭이 넓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과 투톱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일단 적어도 수비 상황에선 이렇게 위치하면서 4-4-2를 형성하더군요. 그리고 양 측면엔 황희찬과 나상호가 나왔는데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것도 특이하게 볼 법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주목할 곳은 이 중원이었어요. 이 둘은 포메이션상 위치는 같지만 경기 내에서 맡은 역할과 움직임은 약간 달랐는데요. 정우영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던 선수인 만큼 황인범에 비해서 보다 아래쪽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황인범은 보다 전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공격은 오른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대표팀 전체의 히트맵인데요. 딱 봐도 오른쪽이 훨씬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방 선수들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더해서 보면 이제 오늘 대표팀의 공격 컨셉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양 윙어들의 포지셔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측면에 넓게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윙어들이 넓게 펼쳐 있다는 것은 상대 수비가 막아야 할 범위도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마냥 이렇게 두면 이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이나 작은 정우영이 파고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수비하는 입장에선 공이 없는 쪽을 비우고 공이 있는 쪽을 향해서 좁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른쪽을 주된 공격 루트로 삼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칠레는 이런 식으로 좁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딱 봐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보이죠? 왼쪽에 나온 황희찬이 활용할 공간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대표팀이 어떤 식으로든 반대로 전환을 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좁혀서 침투하는 황희찬이 득점 기회를 잡는 그런 패턴이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은 이랬는데요. 방금까지 황인범이 볼을 잡고 있다가 막 내려온 작은 정우영에게 넘기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길 보시면 나상호와 황희찬이 아주 넓게 벌리고 있죠. 그리고 볼이 우리나라 기준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칠레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이쪽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나상호와 손흥민에 비해서 황희찬은 상대적으로 마크가 옅은 겁니다. 칠레의 우풀백 입장에선 여차하면 손흥민 같은 선수의 침투를 센터백하고 같이 잡으러 가야 됐거든요. 본래라면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측 센터백이 잡아주는 게 맞지만 얘가 지금 작은 정우영을 잡느라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우풀백 입장에선 아예 황희찬만 전담해서 잡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여기에서 작은 정우영이 아예 그 우센백의 압박을 개인 능력으로 벗기면서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칠레의 우풀백이 정우영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을 막기가 어려웠고 이게 그대로 득점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결국 이건 대표팀이 우측으로 전개하면서 상대를 이쪽으로 유인하다가 반대편에 넓게 벌린 황희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컨셉이 먹혀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공격 루트를 이것 하나에만 의존한다는 게 아니었는데요. 방금까지의 패턴은 핵심이 황희찬이었죠. 하지만 대표팀 최고의 선수는 명실상부 손흥민입니다. 당연히 손흥민을 활용하는 패턴도 준비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팀은 우측 위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칠레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우리 후방에서 압박을 당하게 될 선수는 김문환과 황인범이 되겠죠. 이때 대표팀은 나상호를 종종 후방으로 내려서 여기에 가담하게 만들었는데요. 전방 선수 하나를 내려서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는 패스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본래 나상호가 맡아주고 있던 오른쪽 측면 전방이 비게 되겠죠. 벤투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중앙에 있는 손흥민이 이렇게 슬쩍 측면으로 빠져서 침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있던 중앙은 작은 정우영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황희찬, 작은정우영, 손흥민의 3톱처럼 위치하게 되는 거죠.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왼쪽 자리가 아닌 오른쪽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 시절엔 오른쪽으로도 몇 차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포지셔닝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상호를 밑으로 내리는 식의 활용은 손흥민에게 추가적인 이점도 줬는데요. 지금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나상호가 전개를 돕기 위해서 뒤로 빠졌고 손흥민이 우측면으로 틀어서 침투하고 있죠. 중앙에선 작은정우영이, 좌측에선 황희찬이 침투하는 중입니다. 이때 주목할 건 나상호 앞에 붙어있는 칠레 선수예요. 우측 윙어인 나상호가 내려가니까 좌측 풀백이 따라서 올라갔죠. 즉 이건 나상호의 움직임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칠레의 측면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침투해서 공략할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비록 이 공격이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던 점에서 대표팀이 오늘 준비한 방식은 꽤나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흥민을 중앙에 두고 황희찬을 왼쪽에 둔다는 콘셉트에까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황희찬도 오른쪽에서 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침투한 다음에 직접 슈팅까지 때리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오른쪽에 있어도 충분히 왼발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예요. 그건 외에도 중앙에서의 연기라든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황희찬과 손흥민이라는 양 윙어를 모두 살리기엔 좋은 구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건 대표팀의 전방 압박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이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비할 때 이렇게 4-4-2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칠레가 메데를 센터백 라인까지 내리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풀어서 나오는 것을 꽤나 어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볼이 오른쪽에서 돌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좌센백, 작은정우영이 내려가는 메델, 나상호가 풀백을 잡으면서 칠레가 볼을 편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그 앞에 중미들은 황인범과 정우영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잡고 있고 왼쪽 윙어인 황희찬도 좁혀서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전방 압박 기조를 월드컵 무대에서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옳은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방 압박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곳은 공격진이죠. 저는 유럽 무대 경험도 많이 갖춘 이 선수들을 수비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위 텐백으로 불리는 극단적인 수비 방식을 쓴다면 보통 상대의 크로스를 많이 허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은 누네스의 우루과이나 조타와 호날두 등이 있는 포르투갈에게 실점을 피하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둔 독일과는 이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우리 진영으로 볼을 투입하는 것 자체를 방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퀄리티 좋은 공격진을 적극 수비에 활용하는 전방 압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방 압박에도 당연히 약점이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대패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평가전에서 이런 모습을 실험할 필요는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와 같은 모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우리나라도 이런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아마 이건 선수 본인들과 대표팀 내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벤투 감독이 확실히 이런 점에 대해선 좀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선 이 부분에서도 좋아진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